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젊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게 되는 현실도 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법도 필요합니다. 관에 들어갈 때까지 돈이 다인 듯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은 뭐냐 하면 좀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 무시하고 뭐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뭐 이 말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한테 알뜰히 살뜰하게 챙겨줄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한테 너무 좀 잘해줄 필요 없다는 거. 적당히만 하는 거, 적당히만. 네. 기본적인 선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챙겨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 선만 넘지 않을 정도. 베푼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한국 사회는 베풀면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어리석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100을 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100을 주겠지. 이딴 마음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인간은요. 절대 100대 100이 성립할 수 없어요. 내가 100을 주면 단 1도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주거니 받거니가 잘 안 돼. 항상 주는 쪽만 주고 받는 사람 받아요. 일반적인 관계가 더 많아요.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관계보다. 그래서 이분 말은 그런 겁니다. 베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만 하라 이겁니다. 적당히만. 적당히만 하면서 내 실속을 챙겨라 이겁니다. 어차피 저렇게 양껏 퍼주고 해도 뭐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내가 망하게 되면 나 같은 인간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나갈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목이 이제 힘주고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주변 후배들이나 이제 뭐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막 비싼 술도 사고 추점도 가고 뭐 선물도 비싼 거 해주고 막 이렇게 돈을 펑펑 써요. 진짜로. 뭐 인생 끝난 거면 돈을 펑펑 쓰거든요. 그러다가 사업이 꼬꾸라지고 망해. 분할돈 거 다 까먹어. 그래가지고 뭐 대출 받은 거 못 갚아요. 못 갚아서 이제 사업 폐업하고 개인회생 밟게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 그래서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근데 쫄딱 망하고 나면 그 전에 봤던 나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따르던 친구들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호용호제했던 그런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될 것 같아요? 연락 안 됩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네.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신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크겠죠. 내가 그만큼 잘해줬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잘 나갈 때 잘해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신경 써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럼 사업하다 망하면요 그냥 빚쟁이가 되는 거야 빚쟁이. 그래서 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조건 없이 퍼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예. 조건 없이 퍼주지 마요. 그리고 적당히만 해 적당히만. 예. 뭐 밥 한 끼나 술 한 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하지 마. 그 이상. 저는 정이 약한 것을 절대 착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을 건 끊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챙길 건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상대방의 부탁 같은 것도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돼. 나쁜 거 아니야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럼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뭐 그 사람한테 서운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살라 이겁니다. 무조건 뭐 돈 없다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 말라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람들, 돈이 없거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조종하려는 사람들의
새빨간 거짓말. 돈은 곧 인생의 전부죠.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맥, 생활 환경이 다릅니다. 행복도 좌우합니다. 최후의 순간에도 요양원에 있는가? 병원에 있는가? 요양사가 있는가? 가족들이 돌봐주는가? 쓸쓸히 방 안에서 주는가를 가릅니다. 죽은 후에도 관짝의 차이, 장례식장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좌우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정말 세세하게 널리 뻗쳐 있습니다. 예. 나이 먹어서도 돈의 힘을 더 세게 받아요. 돈의 힘을.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먹으면 돈을 벌기가 좀 많이 힘드니까. 특히 큰 돈 많지 힘들잖아요, 여러분. 예. 보통 나이 먹어서 전성기를 가지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연예인도 젊을 때 전성기 가지지 나이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왜 잘 나가는 아이돌 가수들도 젊을 때 힘을 가지지만 나이 먹어서까지 인기를 유지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예. 나이 먹어서 누가 봐도 전성기가 아니에요. 전성기가 아닌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 마음먹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힘들죠.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다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 뭐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근데 살아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돈으로 다 해결하거나 극복이 가능해요. 웬만한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나이 먹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겪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실제로도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는 건데 뭐냐 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파가지고 응급실 실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요. 조합병원 가가지고 정밀검사를 받는데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수술비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이제 치료 받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와. 근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받겠죠. 돈이 있으면 얼마가 돈 들어 좋으니까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돈을 얼마 줘도 괜찮습니다. 저희 다 보험돼 있고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 받겠죠,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빨리 좀 입원 수술 밟아주시고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예. 수술만 잘 된다면 저 충분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 그러면 병원에서 수술비가 많이 나온다 얘기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세요. 저희 그 돈 못 냅니다. 저희 집 형편 안 좋아요. 그냥 수술 하지 마시고 약물 치료나 좀 해주세요. 링겔 꼽아주시고 아니면 통원 치료만 해주세요. 통원 치료만. 저희 수술비 감당 못합니다. 저희 집 그렇게 돈 안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거부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이제 뭐 좋아질 수 있는데 그 좋아진 시기 놓쳐가지고 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사례도 지금도 많아요. 슬픈 거죠, 여러분. 슬픈 겁니다. 근데 실제로도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내가 가해자야. 예.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사람 다치게 했는데 중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를. 합의를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당연히 합의하겠죠. 뭐 달라는 주겠죠. 돈 많은 분들은 뭐 합의금 자체가 아깝다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고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이제 전가가 생길까 그런 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합의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보상해 드리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배째라고 나옵니다. 배째라고. 교통사고 나도 돈 없는 사람들하고 교통사고 나면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고 나와. 그냥 깜빵 가겠다 그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한문철 변호사님 TV 보면 교통사고 났는데 가해자가 막 뭐 책임보험도 가입 안 돼 있고 가지고는 돈도 없어요.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합의금 못 줘. 배째. 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경우 정말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합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 가는 거죠, 이게. 깜빵 가는 거지. 그래서 돈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거 이 문제가 아니라 세세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세세하게 밀접하게. 예를 들어 병원 같은 입원해도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이제 입원실 예약 받겠죠. 생각해봐. 부모님 효도하는 거 돈이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내가 돈이 많으면
부모님한테 안마의자 같은 거 있죠. 그 비싸지 않습니까? 500 하죠. 그런 거 하나 해드려가지고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용돈도 더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몸에 좀 보약 같은 거 더 사드리고, 이거 다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부모님도 이제 적적하지 않도록 이제 한 번씩 여행 보내드리고, 이것도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단순히 부자냐 가난한 자를 그냥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질, 어떤 극한 상황, 효도, 그리고 죽어서도 장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정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의 질, 그리고 효도, 그리고 이제 건강, 그리고 좀 멘탈, 이런 것들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이걸 더 많이 체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우리가 정말 뭐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못 받게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못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돈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이상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당연히 돈이 없으면 압박을 더 받는 거고.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고, 좀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